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법과 이제 마지막 파트 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내용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일단은 내용부터 좀 보면, 가등기 담보라는 거는 이제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부동산에 가등기를. 그래서 이제 돈 못 갚으면은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거나 그 담보권자가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저당권 비슷한 개념인 건데, 이제 범위를 보면 소비대차, 이제 돈 빌린 사이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공사대금, 매매대금 담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공사대금, 매매대금 담보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다음에 초과가치, 담보물가액이 그 채용액하고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담보 설정 예약 당시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가 모자른데 뭐 그걸 담보를 잡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 담보 설정 예약 당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등기 등록은 이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 권리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제기 도가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 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청산액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해서 얼마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당신 못 갚았으니까 이걸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산금이 없어도 일단 없다는 취지를 통지를 일단 해야 됩니다. 통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청산 기간은 이제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도달,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죠. 도달한 날로부터 이제 2개월이 지나야 된다. 청산 기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러면 만약에 돈 어디다, 뭐, 딴 데서 빌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2달은 일단은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청산금 다 끝나고 남은 돈 있잖아요. 남은 돈은 뭐 채권자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채무자한테 돈 줘야 되는 거고, 본등기 및 인도,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 서류 교부 및 부동산 인도는 예, 동시행이다.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예, 서류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맞바꾸는 거죠. 동시행 관계. 그래서 이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이제 따로 한번 뺐는데 이 아래 두 가지는 이제 말소 청구를 채무자가 돈을 갖고 가등기 말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래 두 가지는 못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변제기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돈을 들고 와도 이거 제척 기간을 두는 거죠. 제척 기간. 뭐 다른 말로 하면 유효 기간쯤 되겠죠. 유효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갚으면은 괜찮은데 그 넘어가면 갚고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적 청구권하고 헷갈리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아니고 이건 그냥 법에 가등기 담보법에 그냥 제척 기간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거죠. 변제기부터 10년 안에 갚아라. 안 그러면 말소 청구 못 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때 이거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선의 제3자를 적법한 청사 절차 없이 본능기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는 사람은 몰랐어요. 그게 왜냐하면 등기가 그 사람 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채무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가등기 담보라는 게 채무자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면은 더 이상 말소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두 가지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는 법에서 채무자가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없게끔 해놨다. 변제기부터 10년이 넘어가면 안 되고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고 OX를 한번 보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법이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적용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청산금이 없어도 무조건 통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청산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청산 기간이 채권자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예. 2달은 무조건 시간을 줘야 된다. 채무자한테. 청산 기간 2개월은 강행 규정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청산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내 채권에 가고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후순위는 빠지는 거예요. 후순위는 저당권과 비슷하게 그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이게 왜 그러냐면 후순위 채권 이제 그거는 당연하죠. 이제 청산금 계산할 때는 왜 내 뒷순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그럼 후순위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통지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후순위 권리자도 이게 뭐지? 이게
저기 청산이 되면 내가 이 손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지체 없이 통지가 돼야 되고 청산금에 대한 권리.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자가 받을 청산금의 자신의 순위에 따라 요구할 수 있어요. 돈이 나오면 받아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겠죠. 이제 후순위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경매 청구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하죠. 채권자가 청산금이 너무 적어서 후순위 권리자가 내가 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기간 내라도 이게 중요하죠. 청산기간 2개월 내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그 목적물을 일단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면은 이러면 이제 귀속 청산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기간 내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면 원래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 실행 통지를 받았으면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순위 권리자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기준 문제 하나 보면은 가등기 담보 틀린 것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에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이거는 담보권자가 이거는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당권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이거는 가능합니다. 경매도. 그다음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됐더라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산금이 없어도 일단은 실행 통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행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성 보증인, 재산 취득자 다 포함이 됩니다. 실행 통지는 이게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보증인, 물성 보증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재산 취득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행 통지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 재산 취득자 다 포함돼야 된다. 그다음에 채권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2달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2달을 채무자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받기 전이라면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이게 제척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무조건 갚아라. 이 뭐 집이 됐든 땅이 됐든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려면 10년 안에 갚아야지 10년이 넘어가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넘어가면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